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두 번째 단원 공부합니다. 국가의 형성. 자, 우리가 선사시대 지금 들어왔습니다. 선사시대에서 지난 시간에는 구석기랑 신석기를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국가의 등장, 청동기, 철기시대, 연맹국가의 성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머릿속에 흐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칠판에다가 줄을 쫙 긋고 시대 이름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재에다가 윗부분에 간단하게 밑줄 하나 긋고 청동기, 철기 적어놓고 시작하면 개념 부분 문장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재에다가 간단한 메모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청동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 연장입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뒤를 이어서 이때부터 문명이 형성되는 청동기가 시작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는 역사시대, 그러니까 문자가 생겨나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세기경인데 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이때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칠판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동기 시대, 청동을 이용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도구의 재료를 통해서 시대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구석기랑 신석기는 석기시대죠. 돌을 이용해서 생활했던 시대, 청동기 시대는 이 청동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교재를 볼게요. 이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에서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됐고요. 청동을 이용하면서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교재에다가 번호를 달게요. 첫 번째, 청동기 시대에는 먼저 청동기를 이용해서 살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났는데 과거에 비해서 농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생산경제 발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청동기에서 적겠지만 청동기 시대부터는 무슨 농사가 시작되니까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유재산이 발달하는 생산경제 발달. 두 번째는 이 청동기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청동기는 귀하고 비싸. 그래서 아무나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이 청동기는 대부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인데 청동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전문 장인이 출현하게 돼요. 장인은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전문 장인의 출현과 함께 교재에 내용 추가, 직업도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는 일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철기시대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죠.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발생시키고 하나 더 연결하면 계급이 형성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등장한다 했어. 그래서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무엇? 고조선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고 철기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 그래서 잠시 후에 정리할 건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 세 가지를 적어볼 건데 첫 번째는 검을 만들었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을 이용해서 당시에는 무기나 장신구, 제사 도구만 만들었는데 비파형 동검, 중국 비파라는 악기를 모양을 딴 거죠.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고 또 하나 토기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무덤이죠. 고인돌.
고인돌까지 등장하면서 청동기 문화가 이어지는데 이 청동기 문화가 이어진 곳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다. 이 문장을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철기로 넘어갑니다. 철기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인데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된 건 1세기경부터, 그리고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건 단군왕검이 아니라 뒤를 이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철기 시대의 특징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과거보다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사실 청동기는 무기나 장신구, 제사 도구만 만들었지 농기구나 생활도구는 만들 수 없어. 비싸니까. 하지만 철기는 더 널리 보급이 돼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농기구가 옛날보다 튼튼해졌어. 옛날에는 농기구를 나무나 돌만 이용하잖아. 청동기 못 만드니까 튼튼해지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요 무기가 생기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한반도에는 연맹국가와 군장국가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요. 또 이때 만들어졌던 유물의 모습을 보면 화폐, 중국의 화폐를 사용했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붓, 다오리 붓이라고 해서 당시에 한자를 사용했다는 흔적까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도구의 재료가 달라졌고, 이러한 도구의 재료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철기 시대에는 오로지 철만 사용하냐? 청동기도 여전히 이용은 합니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전히 이용은 하는데,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당시 철기 시대에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게 되는데, 비파형 동검이 아닌 세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닌 잔무늬 거울, 그리고 청동을 부어 만들었던 트리저, 거푸집을 통해서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인데, 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함께 정리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청동기부터 시작했구나,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농경의 발달로 내려갑니다. 경제, 아래에다 적을게요. 자,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경제 발달은 신석기보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간 도구로 곡식을 심게 되고요. 추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모습은 바로 다음 줄의 밑줄, 일부 저습지에서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벼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우리는 도구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반달 돌칼, 바로 추수할 때 사용했던 도구. 이러한 벼농사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철기 시대에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주거 생활의 변화로 내려갑니다. 자, 주거 생활, 집의 모습도 달라져. 신석기 시대의 집 뭐였죠? 움집. 그런데 바닥이 둥근 원형이었다면, 이 청동기 시대에는 움집의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교재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바닥이 네모나게, 그리고 또 하나 신석기 시대는 약간 바닥이 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지상 가옥의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집들이 언덕이나 구릉지로 올라가고 울타리를 치기도 합니다. 자기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재에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집에서 화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을 피웠던 화덕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저장 구덩도 따로 만들게 되고요. 또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 시설을 운영하게 되고요. 집 외에도 창고라든지 공동 작업장,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건물들을 짓게 되는데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로 건물의 모습이나 집의 모습이 갖추어 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집의 규모도 커집니다. 부부와 자녀를 함께 사는 곳 4명에서 8명 정도가 살 수 있도록 집의 크기도 커졌는데 자, 이러한 모습은 교재에 정리해 놨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표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사회 변화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변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냐? 첫 번째는 성 역할이 분리되었다. 무슨 뜻이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리됩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사냥을 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거나 바깥일을 하는 형태, 이때부터 분리되었고 또 하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이 생겼는데 이 내용은 여기 3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벼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어. 그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의 뜻은 먹고 남은 거.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자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빈부격차는 무엇을 발생시키냐? 계급을 발생시키는데 이 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덤도 만들어지는데 그 무덤이 바로 뭐야? 위에서도 얘기했던 고인돌. 자, 고인돌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돌 2개에다가 하나 얹은 거 아닙니다. 거성 문화로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이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 누구의 무덤이야? 바로 지배자의 무덤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고인돌은 지배자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었던 건데 돌의 크기를 통해서 족장의 세력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돌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세력이 크다. 그만큼 동원된 사람의 수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러한 고인돌까지 우리는 당시 청동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계급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계급은 군장의 출현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의 군장이 바로 지배자란 뜻인데요. 선민사상과 정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군장이 등장하게 되고 당시의 군장은 재정일치, 종교와 제사를 함께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에서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죠. 이 단군 왕검의 뜻이 재정일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술은 교재에서만 밑줄 그을게요. 청동기 시대의 예술 활동을 보면은 풍성한 수확을 염원하는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울주방구대 바위 그림이 많이 훼손이 돼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바위에 그림을 그려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이었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도 예술 활동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모습도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조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 요걸 기억하세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여기에다가 적으면 철기 문화부터 고조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조선에는 청동기와 철기의 모습이 모두 다 나타난다. 그리고 칠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고조선 건국됩니다. 언제? 고조선은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해서 나라를 세운 건데요. 자, 고조선의 건국에서 중요한 것은 기역, 족장사회가 출현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디귿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 기억하시고요. 리을이라 해서 하나 적을게요. 단군신화.
이 단군 신화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 단군 신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해서 정리하고요. 단군 신화의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냐?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단군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단군 신화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는 단군은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손사상, 이 표현을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는 단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환웅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첫 번째, 선민사상의 의미를 알 수 있어. 선민사상은 선택받은 민족. 두 번째는 우리가 당시에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 운사, 우사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비, 구름 이제 데려오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모습을 보면 아, 농경이 발달했던 사회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건국 이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건국 이념이 뭐죠? 홍익인간. 이건 뭐 기본 상식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인간을 유익하게 하다, 이러한 표현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네 번째, 우리가 그 단군 이야기를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신화니까 곰과 호랑이가 이제 찾아와서 마늘과 쑥만 먹으면 며칠을 버티면 사람이 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사람이 돼? 곰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웅녀가 돼서 환웅과 결혼을 해서 단군이 태어난 건데, 이 이야기가 뭐 곰이 사람이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왜 하필이면 곰과 호랑이냐? 신석기 때 배웠던 토테미즘. 우리 민족이 동물 부족과 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연맹국가인데 곰과 인간 부족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곰과 인간 부족의 결합.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더 적는다면 단군 왕검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무슨 일치? 재정일치.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를 함께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군 신화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연의 삼국유사에 표현되어 있고요. 한국사 능력시험뿐 아니라 뭐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고조선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나라를 잘 키웁니다. 농사 지으면서 또 관직 제도를 마련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후에 준왕의 신임을 받은 위만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변화가 시작되죠. 자, 위만은 집권할 때부터 무엇을 수용하게 되냐? 철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기 시대 조계 위만이 집권했을 때부터인데, 이 철기를 수용해서 무엇을 하게 되니? 중개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자, 이 중개무역은 중간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과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걸 누가 질투를 하냐? 중국의 한 나라, 그 한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 결국에는 고조선을 침략해서 왕검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궁전 이름이에요. 교재에 써 있습니다. 왕검성을 함락시키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고요. 한은 9년을 설치해서 이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멸망했는데, 자, 중요한 사실, 위만의 집권 이후에 고조선이 철기를 통해서 중개무역을 발전시켰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조선에 있었던 법이에요. 고조선에 있었던 법,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팔조법인데, 자, 팔조법은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팔조법,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 3개의 조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교재 볼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데 이것은 개인의 생명을 중시했던 것.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한다 했죠? 노동력이 중요하고 곡식,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고 자속하려면 돈을 내야 돼. 자, 노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계급사회. 50만 전을 내야 한다. 화폐 사용, 갚아야 된대.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고조선의 8조법은 잠시 후에 화면에서 또 한 번 정리하고요. 자, 고조선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냐? 이들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정리하는데 문장 하나 추가합니다. 이들은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냐? 즉,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철기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고조선 뒤를 이어 등장한 나라들이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 5개의 모습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서 기억할 특징만 칠판에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는 부여가 세워집니다. 자, 이 부여는요, 농경과 목축을 기본으로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특산물을 생산했는데 발전과 쇠퇴, 여기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해서 고구려에 편입됐는데, 자, 부여의 왕권에 대해서 한마디를 적어볼게요. 번호 1번은 부여는 왕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이 연맹을 했는데요. 이것을 오부족 연맹이라고 써올게요. 그래서 왕의 존재가 있긴 있었다. 그리고 연맹국가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부여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관리라 이름을 붙이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다 동물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관리하냐? 사출도라에서 방향을 정해서 이 지역을 담당하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했는데 당시의 법을 일책 12법. 하나를 훔치면 몇 배로 갚는 거야? 12배로 갚는 거죠. 12배로 갚는 12배상의 제도가 있었고요. 자, 이 밖에도 부인이 투기가 심하면 사형에 처하고 시체는 산에 버린대요. 굉장히 엄격한 사회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여의 특징 네 번째로 순장. 순장은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재에 써 있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것. 그래서 지배자가 죽었을 때 이 순장의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천 행사는 12월에 영고. 농사를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영고의 모습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우제 전복이라고 해서 소를 죽여서 그 말굽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했는데요.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여 지도에서 위치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자, 두 번째는 고구려로 갑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고구려가 이 고구려냐? 맞아요. 이 고구려죠. 그런데 이 고구려는 부여계통의 주몽이 내려와서 건국한 나라고요. 나중에 부여가 이 고구려에 편입이 되고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도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의 존재가 있는 오부족 연맹.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는 연맹 국가예요. 그리고 고구려 역시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귀족들의 회의도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귀족이라는 표현보다 부족장들의 회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당시의 고구려는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마찬가지야. 삼국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잖아. 그래서 이들은 정복전쟁이 매우 활발했던 나라인데 당시에 고구려에 있던 특이한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번에 써있죠. 서옥제.
자, 서옥제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대릴사위제.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는 건데요. 서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살았기 때문에 서옥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당시에 노동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 서옥제가 있었죠. 그리고 역시 제천행사도 존재했는데 10월의 동맹. 그래서 각 나라의 제천행사 헷갈리니까 차례대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옥저와 동해로 가는데, 자, 여기서 특이한 점.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 X. 그러면 누가 통치하냐? 군장이 통치하는 군장국가. 그렇다면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국가인데,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왕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신지와 읍차, 그러니까 읍군하고 삼노죠. 이 당시에는 읍군과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저의 제도, 또 동해의 제도, 특이한 것들만 정리해보면 옥저는 먼저 민며느리제가 있었죠. 자,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어렸을 때 시집을 가서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제도인데요. 서옥제랑 비슷해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고, 자, 두 번째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저의 제도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해로 갈 건데, 자, 동해도 역시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동해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했고요. 또 이 당시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와 같은 것들이 유명했어요. 얘네들도 역시 고구려에게 이제 물건을 바치면서 생활을 했는데, 자, 동해의 제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족외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족외혼은 같은 시족이랑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노동력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노동력 확보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책화. 책화는 다른 부족이 침입했을 때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의 영역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천행사 있습니다. 당시의 제천행사는 10월의 무천. 그래서 옥저는 제천행사 없어요. 하지만 동해에는 제천행사가 있고요. 옥저에다가 이걸 넣기도 합니다. 헷갈리니까 그 내용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삼안으로 가는데, 삼안은 특이해. 정말 특이해. 왜냐면 삼한, 지도에서 확인하겠지만 나라가 세 개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인데 그 중에 누가 주도를 했냐? 교재에 써놨습니다. 마한의 목지국이라고 하는 곳의 지배자가 이 삼한을 이끌게 됩니다. 교재 한 장 넘어가서 삼한의 주도 세력에 밑줄 그으면 되는데요. 마한의 목지국이 삼한의 정치적 지배자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의 삼한은 특이한 모습을 띠며 정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 적을게요. 재정 분리 사회. 자, 재정 분리. 자, 우리 위로 잠깐 갑니다. 고조선은 재정 일치라고 했고요. 청동기에서도 재정 일치라고 배웠는데 얘는 왜 재정 분리냐? 제사와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그래서 제사는 천군이 소도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요. 정치는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담당을 하는데요. 이 소도에 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도는 신성한 구역이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삼안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재정 분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당시 삼안에서는 무슨 농사가 발달해? 벼농사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계절제 10월에 계절제 5월에 수린날, 그래서 5월과 10월에 각각 제천행사가 열렸고요. 또 세 번째, 당시에 변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한, 진안, 변안. 변안이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김해 지역, 부산 옆에죠. 옛날 가야 땅인데 이 변안에서는 무엇을 생산하냐?
철을 생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만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 없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교재에 빠져 있는 자료는 이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이름들 또 제목들을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할 자료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농경무늬 청동기와 반달 돌칼인데요. 반달 돌칼은 앞에서도 얘기했어. 무엇을 할 때 사용했다? 추수. 그러니까 반달 돌칼은 무슨 농사와 관련이 있다? 벼농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청동기의 도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권에서 출토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조선의 세력권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물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고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사실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도 있어. 무늬가 없는 토기. 그런데 이 미송리식 토기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고인돌. 고인돌은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고인돌은 무슨 사회를 알려주냐? 계급사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족장의 무덤, 지배자의 무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인돌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팔조법. 교재에도 정리해 놨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형, 개인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 두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 그리고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자속하면 돈을 낸다. 화폐 사용, 계급사회. 이와 같은 내용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연맹국가인데, 자, 연맹국가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부여부터 갈게요. 송화강 유역의 부여 제일 위에 있고요. 그 아래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삼안인데 주요 국가들의 위치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주요 국가들의 특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 그리고 중요한 핵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단군과 고조선, 청동기와 철기를 배웠는데요. 단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는 팔조법, 어떤 내용들인지 기억하시고요. 또 연맹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자, 부여와 고구려는 오부적 연맹체, 그래서 왕의 존재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연맹, 연맹의 뜻은 힘을 합쳤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기억하시고요. 옥저와 동해는 군장국가니까 왕 X 대신 군장이 통치를 하는데 이 군장의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읍군 삼로. 그래서 부여, 고구려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안의 요거, 재정분리, 제사와 정치를 나누어서 담당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위치하고 특징, 그러니까 지도를 준비하면 지도 옆에 내용을 쓰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선사시대를 마무리했는데, 자, 국가는 고조선이랑 연맹국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철기시대와 청동기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